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배용입니다. 저의 첫 직장은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94년 7월에 그룹 연수 교육을 받았으니 거의 한 30년이 지났네요. 그해 5월 말에 제가 제대를 하였고, 제대 전에 숱한 밤을 새우면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을 접고 취직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취직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하루라도 빨리 사회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해 4월 달부터 부대에 공중전화로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취직을 좀 해야 되니 기업체에서 추천서가 온 것이 있으면 좀 하나 달라라는 전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조교 생활을 잠깐 해서 교수님과 조금 막역한 사이입니다. 다행히 롯데에서 2개의 추천서가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개만 좀 달라고 하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추천서 등이 많이 와서 취직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추천장은 단지 1차 서류 통과에 대한 혜택만 주어질 뿐이고 2차, 3차 면접 등은 오롯이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서설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 과정은 통과하고 최종 면접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한 4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면접관 4분과 이제 제 한 명이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면접관 선생님 왈, 법학을 전공하셨네요? 예,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았을 것 같은데요. 자유를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시겠어요? 오 마이 갓! 이건 예상 질문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와, 이분들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약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5초가 거의 1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을 해야 했죠. 대답을 못하면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에리 프롬의 자유로운 도피가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 시절에 정치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꼭 한번 일독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진한 마음에 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막상 읽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집어 던지고 책 표지하고 머릿말만 간신히 읽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보시면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좀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위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4년 동안 나만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단어를 놓고 상상을 하면서 제가 상상의 책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초간의 침묵 사이에 갑자기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됐다. 나는 4년 동안 이 부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해왔다. 5초 이후에 저는 내가 아닌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도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답이 끝나자 면접관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좋은 말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
고시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모두 다 그 고시 합격기를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는데요. 그때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승덕 변호사인데요. 그분께서는 대학 시절에 사시, 행시, 외시 3관왕을 달성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합격기를 한 40페이지 정도로 쓰셨어요. 근데 쓰신 그 내용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4년간의 휴가라고 적었습니다. 요지는 누구에게나 대학 시절에 주어지는 4년이 있는데 4년을 오롯이 내가 주체가 되어 생활을 했는지 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4년을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생활을 해서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저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대인은 아직도 불안하다고 하면서 불안한 인간은 독재자에 자신의 자유를 넘겨주면서 스스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호의호식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자동 인형 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사인 저는 주로 그 하도급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 고객분이 대부분은 그 하도급 업체 사장님이십니다. 대기업으로부터 1차, 2차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적으로 하나의 대기업에 종속되어서 100%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있는 반면 종속관계를 벗어나서 떳떳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거래처 다각화를 모색하거나 설령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를 받더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향후 닥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를 하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당연히 하도급 공사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하도급 사업을 하는 것 아주 멋지십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과감히 주장을 해서 그 권리를 찾는 것도 권리를 찾아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주인공 앤디의 가장 친구 레드가 한 대사입니다. 40년 동안 허락받고 오줌을 누웠다. 허락 없이는 오줌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참 씁쓸한 대사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도피하지 않겠다. 자유를 즐기겠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